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두 번째 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던 총 8개의 조립품을 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재 72페이지 분해도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분해도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립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립품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부품을 분해를 한 분해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해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부품의 조립분해 관계를 나타내는 영상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부품의 조립분해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 이 도면을 보는 사람이 각 부품의 형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이 도면을 보는 사람이 부품들의 조립분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분해도를 생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각 부품의 실제 조립분해 관계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부품이 잘 보이도록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실행을 하고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던 연습도면 1번 경첩 조립품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품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서 분해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왼쪽을 볼게요. 분해 단계는 각 부품을 분해를 할 때마다 분해하는 작업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선의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방사의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방법. 이 방사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분해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 아래쪽에는 분해 작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분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분해 작업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파란색 칸은 분해하는 부품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된 부품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분해하는 거리를 나타내고 분해하는 각도를 나타내요. 그러면 뷰 방향을 변경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른쪽에 있는 너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각 부품의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이라는 옵션을 해제를 해보고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너트의 좌표계가 변하게 되는데 비슷해 보이죠? 우선 ESC 버튼을 누르고 ESC 너트를 드래그를 해서 약간만 비틀어 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셈블리 분해도, 다시 너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너트에 보여지는 좌표계의 방향이 변경이 되었죠. 왼쪽에서 각 부품의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 이 옵션을 해제를 해볼게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좌표계와 너트에 보여지는 좌표계의 이 좌표축이 서로 평행해요. 다시 말해서 이 옵션을 해제를 하게 되면 조립품에 어셈블리의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각 부품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볼게요.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조립품의 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의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각 부품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립품에는 많은 부품들이 있죠. 각 부품들마다 서로의 좌표계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이 조립품 좌표계는 항상 이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품들은 서로 다른 각도로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할 때에는 이 옵션을 해제를 해서 조립품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 부품의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부품을
분해를 하면서 동시에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체크한 상태로 분해를 하는 게 좋고, 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향으로 분해를 한다면 이 옵션을 해제하고 분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너트를 분해를 할 때 이렇게 직선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너트를 분해를 시킬 거예요. 너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부품 좌표계 사용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트에 보여지는 부품 좌표계의 X축을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면 부품을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볼게요. 거리값을 55를 입력을 할게요. 이건 임의의 값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각도값 50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작업의 단계가 보여지게 되고, 첫 번째 단계의 부품은 너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해 작업을 완료를 해볼게요.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분해 작업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이 가운데 설정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에 있는 이 화살표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진행을 했던 분해도 1번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진행을 했던 분해 작업이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해도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조립, 다시 더블 클릭, 분해. 조립된 상태를 다시 볼 수가 있고 분해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해도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분해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애니메이션 조립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왕복 모드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반복적으로 재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느린 재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느린 속도로 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고, 빠른 재생,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를 할게요. 영상을 제작을 할 때에는 부품과 부품이 실제로 분해 조립되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좋겠죠. 너트를 보겠습니다. 이 너트를 분해를 할 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할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조립을 시키는데 지금 너트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너트의 회전 방향을 다시 변경을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어기 X를 누르고 왼쪽에 분해도 더블 클릭을 해서 분해 상태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이 분해 단계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분해 단계 편집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진행을 했었던 분해 단계 1번이 열린 거예요. 각도 위쪽에 회전 방향을 변경을 해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전 방향이 바뀌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확인. 그리고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너트가 체결이 될 때 시계 방향, 너트가 분해가 될 때 반시계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조립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X. 다시 분해도 더블 클릭. 이 상태에서 어셈블리에 분해도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분해도 1을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해도 2, 분해도 3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해도가 생성이 되어 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분해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피처 편집을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분해 단계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분해 단계 편집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작업을 완료를 할게요. 두 번째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뷰 방향을 등각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이번에는 경첩핀을 분해를 할게요. 경첩핀 클릭을 하고 경첩핀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좌표계를 조립품 좌표계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경첩핀에 보여지는 Z축의 화살표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160을 입력을 할게요. 이 거리값은 정해져 있는 거리값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간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간격, 여기에 간격 비슷하게 띄우는 게 좋겠죠. 부품을 너무 멀리 하게 되면 보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값으로 거리를 띄워주시면 돼요. 두 번째 분해 단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 클릭. 세 번째 분해 단계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경첩 첫 번째 클릭, 그리고 왼쪽에 부싱 두 번째 클릭. 만약에 부품이 잘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디자인 트리에 있는 원하는 부품을 선택을 해도 돼요. 부싱 클릭. 그럼 왼쪽에 경첩, 부싱, 부싱 총 3개의 부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해제를 해서 조립품 좌표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위쪽 Y축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위쪽의 방향으로 분해를 하고 그 거리 값은 110 입력을 할게요. 네, 이 값도 당연히 임의의 값입니다.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적절하죠. 그 다음에 완료. 세 번째 분해 단계가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는 네 번째 분해 단계. 왼쪽에 있는 부싱 클릭을 하고 Z축 화살표 드래그. 그 거리 값은 90. 완료. 오른쪽에 있는 부싱 클릭을 하고 Z축 화살표 드래그. 이 거리값 80. 그리고 작업 완료. 그럼 모든 부품의 분해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장 위쪽에 확인 클릭을 하고 설정에서 분해도 1번을 보겠습니다. 분해 단계 1, 분해 단계 2, 3, 4, 5. 분해 단계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부품이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주황색의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를 드래그를 하면 그 거리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분해 단계 편집을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해 단계를 클릭을 해서 이 거리를 수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분해 단계를 클릭하지 않고도 이 부품을 선택을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해 거리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를 제대로 했는지 영상을 확인을 해 볼게요. 왼쪽에서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분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재생성 클릭.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 7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81페이지 조립분해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었던 경첩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클릭을 하고 분해도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클릭을 할게요. 분해 조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영상을 제작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느린 재생이나 빠른 재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선택하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조립분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왕복 모드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영상의 시작은 조립이 된 상태에서 분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조립이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조립 상태로 만들게요. 끝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해, 조립. 조립 상태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업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품이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거나
또는 이렇게 회전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조립분해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컨트롤 7,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부품과 부품이 분해가 됐을 때 적절한 위치까지 모두 보여지도록 축소를 해 놓을게요.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애니메이션 제어기에서 저장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저장 위치는 연습도면 1번, 이 경첩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mp4를 선택을 할게요. mp4의 형식은 압축률이 높아서 영상의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경첩 조립품 영상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종횡비, 영상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부품이 가로로 긴 부품이다 라고 한다면 가로의 값을 더 키우는 게 좋고, 세로로 길다 라고 한다면 이 높이, 세로의 크기를 더욱더 높이는 게 좋겠죠. 저는 가로의 길이가 조금 더 크니까 여기에서 4:3 비율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춰서 화면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로 영상이 제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초당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은 1초 동안 보여주는 화면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초당 프레임 수가 예를 들어서 30이라면 1초당 30장의 이미지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5프레임이다 라고 한다면 1초 동안 5프레임, 5장의 이미지가 보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초당 프레임이 높으면 1초 동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부드럽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초당 프레임이 낮다면 1초 동안 보여지는 이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 영상은 뚝뚝뚝 끊기면서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영상을 부드럽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초당 프레임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초당 프레임을 너무 많이 높이게 되면 1초 동안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지가 많을수록 이 영상의 파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프레임 수를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제작이 된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 30프레임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초당 프레임을 30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솔리드웍스는 이 초당 프레임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값 7.5로 그대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 부품들이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립분해 과정을 모두 확인을 한 이후에 애니메이션 저장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립이 거의 다 됐죠. 저장 클릭. 그럼 영상을 저장한 폴더를 보겠습니다. 조립품 영상 더블 클릭. 영상이 잘 저장이 되었죠. 배경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 배경이 이상하다면 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이 배경을 흰색으로 해놓고 배경을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해놓고 다시 영상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교재 84페이지 분해 지시선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분해도 더블 클릭. 분해 상태로 나타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각 부품들을 직접 조립을 하고 분해를 했기 때문에 조립분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각 부품들이 어디로 조립이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품들의 조립분해 관계를 나타내는
지시선을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셈블리, 그리고 분해도 아래쪽에 화살표, 여기서 분해 지시선 스케치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연결할 항목, 부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싱, 이 원의 모서리 선 클릭, 그리고 경첩의 구멍의 원 클릭, 그리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구멍의 원, 이 부싱의 원 클릭, 컨트롤 7. 그럼 선택한 원들의 중심에 지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시선이 이렇게 약간 꺾여져 있죠. 그러면 이 검은색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방향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 지시선의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선을 직선의 형태로 바꿔주고 왼쪽에서 보이기 유지 선택을 해놓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반복적으로 분해 지시선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경첩핀의 원 클릭, 그리고 베이스의 구멍의 원 클릭, 그리고 화살표 클릭해서 지시선 일자로 작성을 해주고 확인. 너트도 마찬가지로 원 클릭, 너트의 원 클릭, 방향 바꿔주고, 그리고 확인. 부품과 부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시선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스케치를 해도 됩니다. 왼쪽 상단의 스케치 도구 모음에서 직선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점 정도에서 직선을 아래쪽으로 그릴게요. 현재 직선을 그릴 때 이 좌표축을 보면 Y축에 평행한 상태로 직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ESC.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시선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 스케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 클릭. 왼쪽에 설정에서 분해도 아래쪽에 종속이 된 3D 분해를 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표시. 네, 이렇게 조립분해 관계를 나타내는 분해 지시선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분해 지시선은 애니메이션 조립, 이 영상에는 나타나진 않아요. 분해 지시선을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이 분해 지시선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도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이 분해 지시선의 색상을 변경을 할 순 없습니다. 교재 가장 뒤쪽에 다양한 도면들이 있는데 도면의 모든 지시선은 파란색의 이점 쇄선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도면에서 직접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 분해 지시선으로 생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 88페이지, 89페이지 분해도를 완성을 할 때 분해 지시선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분해 지시선은 나중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도면에서 그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총 8개의 분해도를 완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해도를 만드는 게 어렵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를 해서 풀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 194페이지 경첩 분해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연습도면 1번 폴더에 경첩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해도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새로 분해도를 생성을 해볼게요.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 분해도 클릭을 하고 분해할 부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너트 클릭을 하고 컨트롤 7. 현재 너트에 보여지고 있는 좌표계는 부품 좌표계죠. 왼쪽에 각 부품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 이 옵션을 해제를 해서 조립품 좌표계로 변경을 한 다음에 Z, 화살표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값은 적절하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의 값으로 분해를 할게요. 그리고 완료.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부품을 굳이 회전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핀, 화살표 드래그,
이 거리값도 적절하게, 그리고 완료. 그 다음에 경첩, 부싱, 부싱. 3개의 부품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완료. 부싱 클릭하고 Z 드래그.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어 우클릭, 부싱 클릭하고 화살표 드래그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작업 종료. 너트의 간격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너트 클릭하고 화살표 드래그. 분해 지시선은 스케치하지 않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교재 195페이지 펜치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에서 연습도면 2번 펜치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왼쪽 상단에 있는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도 클릭을 하고 펜치 본체, 핀, 손잡이 3개의 부품 선택을 하고 왼쪽에 이 옵션 해제를 해서 조립품 좌표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Z축 화살표 드래그를 할게요. 여기까지 분해를 하면 이 뒤쪽에 있는 손잡이가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앞쪽으로 뺄게요.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값은 적절하게만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그 다음에 핀, Z 드래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완료. 손잡이 클릭하고 X축 방향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완료. 오른쪽 버튼. 손잡이 클릭하고 X축 방향. 오른쪽 버튼 완료. 그리고 작업 종료. 설정에서 분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된 분해도가 생성이 되었다면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간격을 다시 조절을 하고 싶다면 부품 선택하고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교재 196페이지 캐스터의 분해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연습도면 3번 캐스터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구 모음의 분해도 클릭을 하고 먼저 4번 축 클릭, 그리고 옵션 해제해서 조립품 좌표계 사용을 하겠습니다. Y축의 화살표 드래그, 거리 적절하게 완료. 오른쪽 버튼. 그리고 반대쪽에 바퀴 클릭을 하고 컨트롤 7. X축 화살표 드래그.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부품의 형상이 잘 보이지가 않겠죠. 화살표 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형상이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확인.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설정에서 기본의 분해도 오른쪽 버튼 피처 편집 다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바퀴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축도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축, 그리고 X축 화살표 드래그, 그리고 완료. 바퀴 클릭하고 드래그, 오른쪽 버튼 완료. 그리고 작업 종료.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다면 부품 클릭하고 화살표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완벽하게 분해를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교재 197페이지 도어 가이드의 분해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폴더에 연습도면 4번 도어 가이드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분해도. 이번에는 분해도를 생성을 할 때 영상까지 제작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분해를 진행을 할게요.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 이 볼트와 볼트를 분해를 할 건데 한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분해가 되고, 그 위쪽으로 분해를 할 때에는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의 방향으로만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한 위치에 직선의 방향으로 분해를 할게요. 그럼 먼저 두 개의 나사 선택을 하고 이 옵션을 해제한 상태로 진행을 해 볼게요.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Y축의 좌표계 화살표 드래그를 해서 한 이 정도까지 직선의 방향으로 분해가 되면서 500도의 각도로 회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완료, 작업 완료. 설정, 기본,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좀 이상한 형태로 분해가 되죠. 왜냐하면 조립품 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조립품에 있는 Y축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다른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X를 누르고 분해도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분해도 클릭을 하고 부품, 나사 두 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부품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옵션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X 화살표 드래그를 해서 한 이 정도까지 분해를 하고, 그리고 500도, 360도는 한 바퀴를 의미를 합니다. 그 이상하면 여러 바퀴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약 500도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완료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작업 종료. 기본에서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네,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체결할 때에는 시계 방향, 분해할 때에는 반시계 방향. 그럼 오른쪽 버튼 피처 편집, 분해 단계 1번 선택을 하고 방향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럼 연속해서 나머지 부품들 분해를 할게요.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너트 아래쪽으로 분해를 할게요. 다시 컨트롤 3. 먼저 부품을 선택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만들게요. 그러면 두 개의 부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품을 선택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을 만들게 되면 이 영역에 포함이 된 모든 부품들은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3개가 선택이 되었죠. 다시 딜리트 키,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된 부품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선택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을 만드는 거 차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Z축의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데 컨트롤 7번을 눌러서 적절한 거리로 분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로 분해를 한다면 본체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분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거리값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완료. 작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해 단계 1번.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정도 거리까지 분해가 되어, 그 다음 분해 단계 2번. 너트가 아래쪽의 방향으로 분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 1단계와 2단계 그 사이에 작업을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 파란색 이 발을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아래쪽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나사 선택을 하고 옵션 해제해서 조립품 좌표계 사용을 하고 거리는 드래그를 해서
한 60 정도로 임의의 값으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단계 1 아래쪽에 단계 3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파란색 바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배치를 할게요. 그럼 너트가 분해가 되었죠. 지금부터 추가로 작업하는 것들은 바로 이 바 쪽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베어링, 베어링 클릭하고 그 다음에 Y축 드래그, 적절한 위치 우클릭, 그 다음에 분홍색 부품 드래그해서 적절한 위치 우클릭, 파란색 부품 드래그해서 적절한 위치 우클릭, 베어링 드래그 우클릭, 너트 드래그, 적절한 위치 우클릭. 그래서 각 부품들을 배치를 할 때 여기 거리 비슷비슷하게 분해를 해주면 나중에 도면을 작성을 했을 때에도 보기가 좋겠죠. 작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확인. 영상을 확인을 해 볼게요.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해 볼게요. 끝으로 가서 조립 상태에서 2분의 1 그리고 다시 재생. 다시 조립이 될 때에는 회전을 하면서 조립이 되죠.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끝으로 돌려놓고 저장 클릭하고 폴더는 도어 가이드 폴더에 파일 이름 지정하고 높은 압축률을 갖고 있는 mp4 AVI로 저장을 하면 파일의 용량이 커집니다. mp4로 하시는 게 좋아요. 화면 크기 적절하게 조절하고 초당 프레임 기본값 사용하고 저장. 현재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립 분해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X. 교재 198페이지 바이스의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연습도면 5번 폴더에 바이스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이스의 분해도를 생성을 할 때 영상도 함께 제작을 한다면 이런 손잡이나 축을 분해를 할 때 이런 경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해 조립 경로는 도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따라서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위치로만 적당하게 배치만 하면 돼요.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분해도를 생성을 해볼게요. 어셈블리 도구 모음에서 분해도. 뒤쪽에 있는 고정조와 볼트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이 안 된 부품은 추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5개의 부품이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옵션 해제해서 조립품 좌표계 사용을 하겠습니다. Y축 화살표 드래그. 작업 완료 우클릭.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영역 만들어서 부품들 선택을 하고 이 부품 고정조 해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화살표 드래그.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컨트롤 1.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본체는 분해를 하지 않을 거예요. 본체 클릭을 해서 해제하고 나머지 부품들 드래그. 컨트롤 7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 2번 슬라이더가 이 정도의 배치가 되도록 화살표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작업 완료.
그리고 슬라이더 위쪽에 고정조와 볼트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분해.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다시 한 번 더 영역 만들어서 4개의 볼트 선택을 하고 드래그.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그리고 축.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에 핀.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컨트롤 7.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료. 핀 선택하고 Z축의 방향으로 컨트롤 7. 전체적인 이런 간격들을 고려를 해서 이 부품의 거리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완료. 손잡이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 버튼 완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 만들어서 부품들 선택을 하고 슬라이더 해제하고 X축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적절한 거리만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쪽에 핀이 있죠. 핀 선택하고 컨트롤 7. Z축의 방향으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영역 만들어서 부품들 선택을 하고 커버, 해제를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드래그.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확인. 작업 종료.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위치로만 분해를 한다라고 했었죠. 이 분해도는 도면에만 활용을 할 거예요. 이 분해도를 영상으로 왜 제작을 못하냐면 설정, 기본,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을 볼게요. 지금 부품을 가로질러 가면서 조립이 되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분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조립분해 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X. 분해도 더블 클릭. 완벽하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교재 199페이지. 글로브 밸브의 분해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연습도면 6번 폴더 글로브 밸브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구 모음의 분해도.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각 부품을 적절한 위치로만 분해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5번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해서 교재의 연습 도면의 위치와 비슷하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X축, Z축, Y축의 방향이 이 방향을 갖도록 배치를 하고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뷰의 방향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뷰 방향 화살표 그리고 여기에서 새 뷰 클릭을 하고 뷰 1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확인. 그러면 스페이스바 또는 이 방향을 클릭을 했을 때 뷰 1번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저장한 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연습 도면을 보고 가장 위쪽에 배치되는 부품들만 먼저 선택을 해서 위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아래에 있는 부품만 해제를 할게요. 1번 해제, 4번 해제, 3번 해제, 5번 해제, 그리고 11번 해제,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원형 패턴 해제. 선택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부품 하나씩 선택을 해서
12번 부품 모두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12번 해제. 제가 아까 잘못 선택을 했네요. 11번 부품 선택. 그리고 분해할 때에는 조립품의 좌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옵션 해제하고 위쪽의 방향으로 약 600 정도의 거리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거리 600. 완료. 볼트 6개 선택을 해서 Y축의 방향으로 거리값은 약 850 정도로 분해를 할게요. 그리고 작업 완료. 그리고 커버. Y축 방향으로 드래그. 작업 완료. 오른쪽 버튼. 그리고 3번. 분홍색 디스크 부품. 드래그.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4번. 드래그. 그리고 완료. 조금 거리를 넓혀야 되겠죠. 분해 단계 2번. 볼트. 조금 더 앞쪽으로. 그리고 3번. 좀 더 앞쪽으로. 4번. 조금 더 앞쪽으로. 이 정도면 거리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앞쪽에 있는 14번 너트. 멀리 분해를 하겠습니다. 거리가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완료. 그리고 핸들. Y축 드래그. 오른쪽 버튼. 스템 드래그. 오른쪽 버튼. 너트. 부품. 3개의 부품. 조금 더. 작업 완료. 그 다음에 너트.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축 2개. 오른쪽 버튼. 볼트. 그리고 회색 부품. 드래그. 오른쪽 버튼. 볼트 2개. 드래그. 오른쪽 버튼. 이 부품 조금 더 뒤쪽으로. 오른쪽 버튼. 그럼 각 부품들의 간격들을 확인을 해 볼게요. 적절하게 분해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분해 지시선을 이렇게 스케치를 할 예정이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게 좋겠죠. 작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분해를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교재 201페이지 2열 V벨트 유동장치의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 열고 연습도면 7번 유동장치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구 모음의 분해도 7번 부품 클릭을 하고 Z축 화살표 드래그. 거리는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완료. 그리고 로크 너트 선택을 하고 컨트롤 7. Z축 화살표 드래그를 해서 거리는 470 정도로 분해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적절한 이 값을 찾아냈습니다. 470 그리고 작업 완료. 그럼 나머지 도면 보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볼게요. 6번 로크 와셔. 적절한 위치로 우클릭. 8번 Z축 드래그 우클릭. 그리고 10번 10번이 우선 왼쪽에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아래쪽에 여기도 10번 부품이 있죠.
네, 이게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이에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우클릭, 3번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우클릭, 2번 축과 그리고 9번 평행키는 같이 분해를 해야 되겠죠. 우클릭, 평행키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우클릭, 멈춤링 선택을 하고 드래그, 우클릭. 이쪽으로 베어링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파란색 바 드래그해서 9번 위쪽으로 올려놓고 베어링 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바 내리고 분해 단계 9번 다시 한 이 정도. 작업이 종료가 됐네요. 설정해서 다시 분해도 오른쪽 버튼 피처 편집, 보라색 칼라 선택하고 드래그 오른쪽 버튼. 그럼 작업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확인. 조립 분해 과정을 확인을 해볼게요. 분해도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조립. 잘 분해가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분해도를 완성을 했는데 어떤 부품 하나가 올바른 방향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분해도는 조립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립품을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서 분해도 더블 클릭을 해서 조립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서 해당 부품을 찾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2열 V벨트 풀리를 제가 숨겨 놓을게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멈춤링이네요. 멈춤링. 그러면 이 멈춤링의 가운데 있는 이 기준면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조립품의 우측면 클릭을 하고 일치로 구속을 하게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7. 그 다음에 부품 보이기. 설정으로 돌아가서 분해도 더블 클릭. 컨트롤 7. 그러면 멈춤링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205페이지 동력 전달 장치의 분해도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연습도면 8번 동력 전달 장치 조립품 실행을 하겠습니다. 부품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해도 클릭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적절한 위치로만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너트 클릭을 하고 Z축 화살표 드래그를 해서 이 거리는 360 정도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와셔 드래그 우클릭 5번 부품 드래그 우클릭 그 다음에 볼트 총 4개 선택을 해서 드래그 우클릭 그 다음에 13번 드래그 우클릭 왼쪽에 있는 4번 부품 드래그 우클릭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9번 베어링 드래그해서 우클릭 그리고 본체 위쪽에 있는 2개의 부품 드래그를 하고 우클릭 니플 드래그 우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축과 평행키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축, 평행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숨겨져 있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14번 평행키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우클릭, 그 다음에 평행키, 드래그, 우클릭, 그리고 컨트롤 4번 영역 만들어서 부품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본체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다시 컨트롤 7, 나머지 부품들 위쪽으로 거리는 160 정도로 분해를 할게요. 완료. 그 다음 베어링, V벨트 풀리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우클릭, 그 다음 커버, 드래그, 우클릭, 그 다음에 4개의 볼트 드래그하고 우클릭, 그 다음에 오일실 드래그하고 우클릭, 스퍼기어 드래그하고 우클릭, 와셔 드래그하고 우클릭, 그리고 너트 드래그하고 우클릭, 컨트롤 7. 이 축과 본체의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확인. 평행키 높이 조금만 더 높일게요. 컨트롤 7.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지금까지 총 8개의 조립품을 사용을 해서 분해도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조립품과 분해도를 사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